우르르르르 까꿍. 아,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 하는 짓도 어쩌면 예쁠까. 우르르르르르. 여보, 잠깐만. 아니 우리 태연이 머리가 한쪽으로 길어진 것 같지 않아? 아 이상한데? 봐봐. 아, 진짜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태연이가 얼마나 예쁜데. 우르르르르 까꿍. 아니 여보 잘 좀 봐봐. 오른쪽으로만 돌리고 쳐다보고 아이고 뒤통수도 한쪽만 납작한 것 같고 그렇잖아. 아이, 진짜 이 사람 왜 그럴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애기 때는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내가 좀 예민한가? 태연아, 우리 애기 우쭈쭈쭈쭈쭈 우리 똑바로 자자. 그래야 목도 머리도 반듯해지는 거예요. 두상도 예뻐지고. 여기 봐봐, 엄마 보세요. 흐르르르르 우리 태연이. 지금까지 3개월 된 신생아를 둔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사경과 사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사경과 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종윤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이 사연,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다 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경과 사도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연에 나온 것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걱정도 많이 하면서 오십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증상 중에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경이라는 질환이고 네. 뒤통수가 비대칭인 것은 사두라는 질환입니다. 음. 사경은 이제 머리와 목의 대칭성이 상실된 상태,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그 화면에 나온 그림처럼 두 눈을 이은 선이 이제 아래 땅이랑 평행하지가 않죠. 그러네요. 이렇게 각이 생겨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아이가 앉아 있을 때 혹은 네. 앉거나 눕거나 상관없이 계속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러면 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경이구나.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돼 있죠. 네. 그 사두는 두상이 이제 대칭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이제 대칭적이지 않은 것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좌우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사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의 맨 오른쪽에처럼 네. 앞뒤랑 좌우의 비율이 좀 다른데 좌우가 너무 넓어져서 뒤통수가 납작해진 것을 단두라고 합니다. 오, 제가 뒤통수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뒤통수가 만져보시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런 사두가 사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네, 보통 앞에 나왔던 아기 같은 경우도 사두랑 사경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러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를 사경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사경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이 질환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사경이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네. 먼저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근육 때문에 생긴 근육성 사경, 그리고 근육이 아닌 원인 때문에 생기는 비근육성 사경으로 나눕니다. 네. 비근육성 사경 같은 경우는 다른 원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2차성 사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비근육성 사경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우리가 사시라고 부르는 안구 근육 질환, 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경부, 그러니까 목에 감염이 있거나 네. 동양 같은 게 생긴 경우에도 사경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에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근육성 사경은 그런 원인 질환의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경으로 오면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1번입니다. 그 원인을 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그 이제 흔하게 이제 벌어지는 사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근육으로 인한 근육? 근육성 사경입니다. 아. 그래서 문헌마다 틀리기는 한데 네. 뭐 병원에 방문한 그 사경 환아 중에 90% 이상이 근육성으로 인한 근육성 사경이다. 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근육성 사경은 이제 출생 시부터 생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선천성 근육성 사경과 3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비선천성 근육성 사경으로 나눠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4개월 넘어서 병원에 온 친구들도 뭐 부모님 얘기해 보거나 예전 휴대폰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3개월 이전에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명확하게 딱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구분한 방법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결국에 치료의 핵심이 되는 근육은 같은 근육이고 네. 치료도 같기 때문에 분류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생후 3개월 이하의 그 아기들은 원래 근육의 힘이 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발견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육으로 인한 근육성 사경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근육은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어렵네요. 네. 흉쇄 유돌근. 네, 목의 옆쪽을 이렇게 덮고 있는 큰 근육인데요. 아, 저 아, 화면에 이거 나오는 여기. 저 스트레칭도 근육.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어른들도 있는 근육이고 이 근육에 종괴나 멍울이 생기거나 네. 종괴나 멍울이 없더라도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고 짧아지면은 근육성 사경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정수리는 문제가 생긴 쪽, 그러니까 만일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정수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얼굴은 왼쪽으로 이렇게 보는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말씀하실 때 그 이제 이쪽 흉쇄 유돌근 맞나요? 네, 네. 이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짧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왜 두꺼워지고 짧아지는 거예요? 이게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도 그 밝히지 못하셨어요? 네, 아이고. 세계 많은 분들이 연구는 했는데 아직 원인은 못 밝혔고 네. 가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그래도 저희가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네. 자세가 네.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계속 있으면서 아, 양쪽 흉쇄여돌근의 발달 속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도 이 속도가 다른 채로 자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요거를 저희가 제일 가설 네, 중에 하나. 지지하고 있는 가설이고요. 이제 사경인 애들 중에 5에서 한 10% 정도가 문제가 있는 쪽 고관절에 문제가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네. 아마 자세가 이렇게 완전히 고관절까지 틀어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제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기가 사경이 있을 때 어머니 본인에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막 슬퍼하시는데 자책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사경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의 사경 증상이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사경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일 이 근육성 사경, 어떤 진단과 또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내려지게 되는 걸까요? 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인에 의한 사경이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세한 이학적 검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사시가 있지는 않은지, 발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뭐 종양이나 염증 같은 게 의심되는 소견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경추 엑스레이를 찍어서 경추에 기형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드문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근육성 사경이 의심되면 CT나 MRI 같은 그런 도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비근육성 사경이 아니라면 근육성 사경 중에서 어떤 문제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쓰이는 진단 도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네. 통증도 없고 당연히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도 없이 이 흉쇄여돌근에 종괴가 있는지 두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성 사경 중에서 종괴가 있는 사경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대면은 거의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화면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을 보면서 좌우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그냥 보면 바로 아시게 되고요. 그래서 저 정도 크기면 사실 외부에서도 보여서 거의 네. 바로 알고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보다 보면 밖에서는 종괴가 안 보이는데 네. 초음파에서는 종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네. 초음파 검사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필수네요. 됩니다. 자, 그럼 검사했습니다. 그러면 사경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또 하게 됩니까? 이게 사경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마다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전신적인 근육의 상태에 맞게 치료를 하려면은 치료사 하나의 1대1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치료 방식 몇 가지를 지금 좀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영상 속의 인형이 이제 좌측 사경이 있는 그러니까 네. 정수리가 좌측으로 기울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그 짧아진 흉쇄요돌근과 주변 근육을 늘려주는 신전 운동 그러면서 두껍지만 오히려 힘은 부족한 흉쇄요돌근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고요. 오, 골반도 막 그러면서 하네요. 네, 이게 몸통과 사지의 대칭성이 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회복시켜주는 대칭 운동을 같이 시행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좌우의 발달 속도의 차이가 좀 있으면은 이에 대한 발달 자극 치료도 이런 식으로 같이 시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좌측 사경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게 그리고 왼쪽 턱은 왼쪽 어깨에 닿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아이 상태에 맞춘 조절이 필요하고 네. 스트레칭을 과도하게 하다가 그 골절이나 근육 손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전문가의 치료와 지도를 받는 편이 좀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경과 사두는 그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치료받으면 호전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시면 좋겠고요. 사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상태가 달라서 치료법이 다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니 사경이나 사두가 의심되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경과 사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라종윤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